예, 국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코로나19 신규 일일 확진자가 지금 최악의 경우 4달에는 3천 명을 넘길 수 있다 이런 예측까지 나오고 있네요. 네, 오늘도 이제 어제보다 500명 가까이 늘어났는데요. 음. 그러니까 오늘 8일에 이제 그 거리두기 단계가 종료가 됩니다. 일단 지금까지 시행되는 건 수도권은 4단계, 비수도권 3단계인데 이 단계 조정안을 지금 6일 날 발표를 해야 되는데 휴가철을 맞이해서 지금 굉장히 뭐 핑퐁식 감염이라고 부르는데 비수도권 그러니까 지역의 감염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통제를 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당국이 깊어지고 있는데요. 일부에서는 플러스 알파, 그러니까 연장에 그치지 않고 4단계보다 더 상향된 어떤 그 거리두기 방역 조치를 해야 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는데 지금 이제 낙관적 전망과 비관적 전망이 좀 엇갈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데이터 분석에서는 최대 이제 하루 한 2,000명까지는 갈 거다. 8월 말 정점으로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어떤 조사에서는 4단계 조치가 효과를 좀 발휘하면 1,000명 이하로 떨어질 수도 있다. 이런 건데 지금 어쨌든 기본적인 팩트는 휴가철을 맞이해서 굉장히 이동이 많아지고 있고 이동량도 증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자영업자들의 이제 고민은 너무 깊어가고 있고 뭐 이런 부분들까지 감안을 해서 이제 사회적으로 결정을 해야 되는 건데 굉장히 좀 고민이 깊어지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예, 이제 델타 변이 얘기까지 나와서 굉장히 걱정들이 많으신데 전문가 연결해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한림대 강남 성심병원 감염내과 이재갑 교수입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닷새 만에 다시 1,700명대입니다. 특히 비수도권도 지금 뭐랄까요. 다시 최다 확진자를 기록하면 잦아들지 않고 있는데 이 4단계 적용 4주 차인데 효과 있는 겁니까? 아니면 이 효과가 있어서 이 정도인 겁니까? 효과가 있어서 이 정도라고 분석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델타 변이가 이제 지금 전체 환자 중에 60% 넘은 상황이거든요. 지난주에. 예. 그러다 보니까 델타 변이의 영향 때문에 이런 방역의 기준, 그러니까 방역의 이제 그 강한 기준하고 델타 변이의 그런 전파력이 지금 이 정도에서의 그냥 균형을 이루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좀 들거든요. 예. 정부가 이제 금요일에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를 합니다. 그 4단계 연장은 이제 불가피해 보이고 오히려 더 강화돼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 나옵니다. 교수님은 어떠세요? 네, 일단 이제 비수도권의 유행 상황이 지금 그 비수도권 정점으로 가는 건 맞는데, 예. 근데 아직까지 유행 상황이 계속 악화되고 있고, 그다음에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일단 이제 그 이동량이라든지 이런 게 전혀 지금 감소하고 있지 않은 상황들이다 보니까, 그렇죠. 일단은 비수도권에서의 유행의 거점에 해당되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일단은 좀 방역을 강화해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특히 유흥업소가 아직 비수도권에 열려 있거든요. 예. 그리고 유흥업소가 거점이 돼서 그 지역사회 감염을 촉발한 적이 여러 번 있어서 적어도 유흥업소는 좀 문을 닫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좀 저는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활동을 많이 하는 연령층들 그러니까 20, 30대가 많이 이용하는 업소들의 경우는 문을 닫지 않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좀 그 감염률이 좀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군요. 예, 좀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특정 지역마다 이제 그 감염의 소스가 되는 그런 위험한 곳들이 있는데 예. 이런 부분은 분석을 통해서 지역마다 좀 특색 있게 일단은 이제 방역 기준들을 강화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시간 제한만 있는 게 아니고 아예 문을 닫아야 된다. 네, 특히 유흥업소는 지금 하등 학교도 문을 닫고 있는데 유흥업소는 왜 열려 있는지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학교도 닫는데 유흥업소를 왜 안 닫아야 되냐? 예. 예, 델타 변이 얘기 좀 해보죠. 네, 예. 근데 확실히 우세종이 됐습니다. 근데 확진자 60%를 넘게 차지하고 있는데 이제 델타 플러스 변이까지 등장하고 있어요. 이것도 얼마나 강력할지 굉장히 또 걱정하시는 분 많거든요. 네, 예. 일단 델타 플러스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전 세계적인 확진자 수가 많지는 않아서 이 파급력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데 일단은 전파력은 델타랑 유사하면서 백신의 효과는 이제 베타 변이 수준 정도로 떨어지지 않을까 해서 우려를 갖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전반적인 상황들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 특히 델타 변이가 전반적으로 유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방역의 패러다임도 다시 바뀔 필요가 있거든요. 예. 이전에 이제 백신이 나오고 나서는 백신만 열심히 맞으면 모든 게 해결될 것 같은 그런 좀 낭만적인 생각들이 있었지만 이제는 백신만으로 또 안 되는 부분이라 지금 우리가 잘하고 있는 거리두기나 기본적인 마스크 착용 같은 기본적인 방역 수칙도 강화하면서 백신도 잘 맞는 이 투 트랙을 잘 지켜가는 게 중요해진 시점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백신에 대한 낭만을 이제 접어야 된다. 그 말씀 들으니까 네. 조금 더 마음이 좀 힘들어지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문 닫아야 된다. 유흥업소 같은 경우는. 근데 지금 저희 자영업자에 대한 걱정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 제한적으로 거리를 두고 어떻게든 좀 경제도 돌아가게 하고 또 방역도 네. 하려는 이런 투트랙인데 이거를 좀 선택적으로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 겁니까?
네, 일단은 이제 손실보상법이 통과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예. 일단은 피해를 보는, 그러니까 어차피 지금 유행이 심한 상황에서 문을 열어봐야 가지도 못하거든요. 지금 네.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럼 유행을 빨리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일단은 강력한 방역 조치를 했다면 그거에 대해 상응하는 보상 체계를 확실히 만들어서 일단은 자영업자들의 희생으로 방역을 완성해 나가는 모습들은 또 탈피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방역 기간을 2주씩 연장하다 보니까 아예 그냥 더 기간 길게 해라. 너무 찌긋찌긋하다 이런 지적도 하시는데요. 네, 맞습니다. 이제 예측 가능한 게 사실 중요한데 지금 2주마다 사실 어느 누구도 지금 2주 안에 지금 상황이 또 얼마나 호전될까를 예측할 수 있는 사람은 사실 아무도 없거든요. 네. 그래서 조금 더 긴 호흡을 가지고 방역을 연장해 나가는 게, 그래서 뭐 3주든 4주 간격이나 이런 부분들을 정해서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사실 대부분의 국가들이 한 달 간격으로 이런 방역 기준들을 완화하거나 올리거나 낮추거나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 그런 부분들도 좀 이제 벤치마킹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돌파 감염 얘기도 계속 나오고 변이도 나오기 때문에 결국은 백신 외에도 마스크는 계속 써야 된다. 이 방법밖에 없는 겁니까, 그러면? 네, 그렇죠. 그러니까 집단 면역의 목표를 마스크를 벗고 일상으로 간다는 건 이미 안 된다는 게 예전부터도 사실 이제 전문가들이 얘기를 했고요. 예. 게다가 이제 델타 변이 때문에 그게 확실해진 부분이거든요. 아. 그래서 마스크 착용을 잘하면서 일단은 이제 그 백신 접종을 충분히 하는 이런 전략들을 제대로 갖춰가는 게 중요하고요. 정부의 커뮤니케이션 방법도 반드시 바뀌어야 될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자, 이건 또 논외로 어제 방호복을 입은 채 병상에서 고령 치매 환자 할머니와 화투 치는 간호사 사진 또 큰 화제가 됐습니다. 칭찬과 격려도 많이 쏟아졌는데 한편으로는 지금 이제 너무 폭염 속에서 방역 현장에서 고생하시는 의료진들 걱정 많이 됩니다. 어떻습니까, 현장에서 보시기에? 지금 중증 환자도 많이 늘고 있어서 중환자를 보는 의료진들도 많이 지쳐가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선별들려서 있는 의료진들도 정말 땀 흘려가면서 일하고 있는 상황이라. 근데 이분들이 시기할 수 있는 방법은 유행 자체가 안정화되는 것 말고는 뾰족한 방법이 없거든요. 네. 그래서 국민들께서 노력해 주셔서 백신 접종도 잘해 주시고 음. 유행 상황 완화를 위해서 거리두기 또 마스크 착용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의료진도 힘낼 수 있도록 국민들이 또 이 방역 수칙에 많이 협조해 달라 이런 말씀이세요. 네, 말씀 여기까지 네.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이재갑 교수였습니다. 자, 전문가 말씀 들었는데요. 진 작가님부터 좀 한 말씀 해주시면. 그러니까 입으로만 응원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몸으로 응원합시다. 예. 마스크를 저부터 반성하겠습니다. 쓰고. 예. 자, 우리 김 소장님은? 저는 일단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 대해서 너무 두려움을 조장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지금 돌파 감염이 최근까지 한 1,132건 나오는데 그중에 사망이 1명이면 0.1%가 이거든요. 사망률을 따지면. 치명률을 보면? 예, 치명률이 뭐 제가 정확히 계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한 사람이 죽었으니까 큰일 났다 이렇게 접근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2019년 한 해에 2만 3천 명이 폐렴으로 돌아가셨어요. 우리나라 지금 사망원이 3위가 폐렴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도 폐렴이고요. 그래서 이거 자체에 대해서 너무 과도하게 생각하지 말고 방역과 경제 이 두 마리 토끼 사이에서 정치권이 국민들에게 솔직하게 데이터를 공개하고 의견을 구하는 절차들이 전 있어야겠다. 방역을 약하게 하자는 얘기는 아니지만 이것을 꼭 이렇게만, 그러니까 방역 당국의 얘기만 들을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봐야 될 타이밍이 같다고 생각합니다. 신 교수님. 예, 그 이재갑 교수의 말 중에서 딱 꽂히는 게 학교도 문 닫는데 유흥업소는 왜 여냐? 간단하거든요. 그 자영업자 이것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강제 셧다운을 시키고 거기다 그에 대한 국가가 보상을 해줘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거는 선별적 복지냐 보편적 복지냐 전혀 다른 문제라는 겁니다. 이걸 이렇게 이념적으로 접근하게 되니까 자꾸 88%니 100%니 사실 그 재원을 가지고 지금 이럴 때 투입을 해야 되거든요. 우리가 뭐 돈이 많다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겠지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네, 1년 6개월 지났습니다. 코로나 방역. 새로운 방역 패러다임에 대한 또 고민도 좀 필요해 보이는 순간인가 싶습니다.